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말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송년회, 모임 계획에 설레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계절이 그저 두렵고 괴롭기만 합니다. 밖에 나가면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장갑을 껴도 시리고 심지어 따뜻한 집 안에서도 발이 시려 양말을 겹겹이 껴야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손끝이 저릿저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까지 찾아온다면 이는 단순한 추위 민감 체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며 사소해 보이는 불편함 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이 수족냉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인구의 약 12%가 일상생활에서 손발냉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추위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차가운 손발이 사실은 우리 몸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손발 냉증이 특정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건강 문제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손발이 유난히 시리고 저린 이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증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증상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병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중증 질환의 초기 신호는 아닌지 우리는 오늘 그 실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손발 냉증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족냉증은 단순히 손발이 차갑다는 뜻을 넘어 말초 부위의 체온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가장 끝자락인 손발까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백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 조절 시스템은 외부 온도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지만 수족냉증 환자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안에서 어떤 기능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혹은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수족냉증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질환은 바로 레이노 현상입니다. 레이노 현상은 추위나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작은 동맥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손끝이나 발끝은 하얗게 변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푸르스름하게 변색됩니다. 이후 자극이 사라지고 혈액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면 혈관이 확장되며 붉은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하양 마이너스 파랑 마이너스 빨강의 삼색 변화는 레이노 현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면 손끝 감각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 통증까지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줍니다. 심지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궤양이나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이노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차성 레이노 현상으로 특별한 기저 질환 없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주로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고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성 레이노 현상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2차성 레이노 현상으로 전신홍 반루푸스, 경피증,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류머티즘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2차성 레이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피부 궤양, 관절 통증, 피부 경화, 구강 건조 등 다른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의심해 보고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때로는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질환의 첫 징후일 수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의 감별 진단은 매우 중요하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발 시림과 저림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말초혈관 질환 PVD입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동맥 경화증 등으로 인해 혈관 안쪽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류가 현저히 줄어드는 병입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이 녹슬거나 막혀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유사합니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조직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시림을 넘어서 걷다가 다리나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 잠시 쉬어야만 하는 간헐적 파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지 않고는 더 이상 걷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으로 발전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되고 회복이 더뎌지며 심한 경우 괴사로 이어져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말초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면 특히 시니어 연령층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 조직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 필요한 경우 혈관 성형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손발 저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신경 문제 중 하나로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과 같습니다. 이 전선에 손상이 생기면 신호 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양한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경을 손상시키고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고혈당은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신경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로 손발이 저리고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불에 댄 것 같은 자결감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감각이 무뎌지거나 마비되는 느낌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특히 추운 겨울철에 더욱 심해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다고 해서 신경병증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과음은 신경 독성을 유발하여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비타민 B 부족은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져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질환, 일부 약물 부작용 등도 신경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도 흔합니다. 목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으로 인해 신경근이 압박받으면 팔다리 저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손목 터널증 후군, 팔꿈치 터널증 후군처럼 특정 부위의 신경이 반복적인 압박이나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압박성 신경병증 또한 손발 저림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신경병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감각, 소실이나 운동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평소 간과하기 쉬운 원인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몸 전체가 차가워지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전신적인 기능 저하와 함께 손발 냉증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혈 역시 말초 부위에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시림과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주요 장기로의 산소 공급을 우선시하고,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산소 공급을 줄이게 되어 냉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은 특히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며 어지럼증, 피로감과 함께 손발 냉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손발 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려 교감신경을 항진시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방해되어 이는 손발을 더욱 차갑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자율신경계 기능을 약화시켜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냉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손발 냉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손발 시림과 저림이 어떤 원인 때문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자가 진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의료진은 먼저 환자의 손발 온도, 피부색 변화, 통증의 양상,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정밀한 문진과 신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의 병력, 생활 습관, 가족력 등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후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이상 여부, 빈혈 여부, 당뇨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류마티스 인자나 자가항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신경 손상 정도와 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이 전기 신호를 얼마나 잘 전달하는지, 그리고 근육의 반응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초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 검사나 혈관 조영술을 통해 혈관의 협착이나 폐쇄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혈류의 흐름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MRI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손발이 시리고 저리다는 한 가지 증상만으로는 모든 원인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증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예후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받은 원인에 따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각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이 중요합니다. 레이노 현상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입니다. 추운 환경 노출을 피하고 따뜻한 장갑이나 양말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조절과 금연은 혈관 수축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에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에 대한 면역 억제, 치료 등 근본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금연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진행을 늦춰야 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새로운 측부혈관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막힌 혈관을 넓히는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시술, 심하면 우회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시술은 혈액 공급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병증은 그 원인에 따라 맞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 철저한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막고 증상 악화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비타민 B 부족이 원인이라면 비타민 보충 요법을 시행하고 약물 치료의 가바펜틴, 프레가발린과 같은 신경통증 완화제를 통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신경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통증 신호를 조절하여 환자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압박성 신경병증은 작업 환경 개선, 손목 보호대 착용 등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크게 호전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은 즉각적인 증상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은 원인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보충 요법이나 철분제, 복용 등을 통해 원인을 해결하면 손발 냉증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를 통해 몸의 전반적인 대사 기능과 산소 운반 능력이 정상화되면 손발 냉증은 물론 동반되었던 다른 증상들 피로감, 무기력증 등도 함께 호전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냉증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 명상, 요가 등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자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은 결코 추운 겨울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가장 먼저 말초 부위에서 크고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간과하고 방치한다면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혈관, 신경, 호르몬, 면역 시스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에서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첫 번째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손발 시림과 저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거나 피부색의 변화, 감각 이상 등을 동반한다면 이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발이 늘 유난히 차고 저리고 아프고 심지어 색까지 변한다면 이는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당신의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잠재적인 중증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하며 우리가 베푸는 관심만큼 건강으로 보답합니다. 이번 겨울 뼈 속까지 시린 차가움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발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손발의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의 지표임을 잊지 마세요.